제20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9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는 37,000여 명, 사망자는 811명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며 우리 민생,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 수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의료국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경제 연구기관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 내지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실제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경제 환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텅텅 비고 음식점 거리는 아주 일찍 껌껌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확산을 막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고 특히 대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오락가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온통 정쟁과 반복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거국적인 단합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정쟁을 중단하고 조속한 민생 경제 대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합니다. 정치권이 먼저 통 크게 뜻을 모아서 전 세계에 참고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사태를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하기를 희망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3대 근본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첫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둘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 경제 지원 대책. 셋째, 중국의 의존적인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보다 구체적인 5대 특별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국과 북한, 호주 등의 국가들이 조치한 것처럼 중국인 또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지 말고 각 대학의 개강을 일률적으로 한 달간 연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여행업과 요식업을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민생 경제업종에 대한 특별 교부금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제조업 등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 민관적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권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고 거국적인 거국적인 차원의 논의와 해결 방안 제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늘고 국민적 불안은 확산되고 있는 촉박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국론 통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친밀한 외교를 통해서 중국의 이해를 얻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어제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신설합당을 표방했지만 결국은 흡수합당으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정치 무상이란 단어가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작년 내내 말로는 중도 보수를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저를 내쫓고 바른미래당을 접수하여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면서 정치적 기회를 얻으려 했던 의도가 사실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하는 행태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큰 정치인이 되려면 최소한의 명분과 정치적 도리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어제 신당 국민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안 대표는 중도적, 실용적 중도 정치를 주장하지만 그 주변 측근들은 끊임없이 보수 세력과의 연대,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전 대표가 귀국 후에 바른미래당을 중도 실용 정당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중도 실용 정당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던 저로서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안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도 실용의 길을 지키고 보수 통합의 길에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 여당의 실정과 자유한국당의 구태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넓어진 중간지대에 중도 실용의 제3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정치 구조를 바꾸고 그 주체가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하고, 저희는 이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바로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미래 세대와 먼저 통합 또는 연대를 하고, 이어서 다른 정당들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제3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급변함에 따라 다른 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동시에 미래세대 통합을 병행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최고위를 통해 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주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각 당의 입장차로 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당의 상황을 폭넓게 이해해준 미래 세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통합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 통합은 단순히 호남정당을 만들기 위한 통합이 아닙니다. 당장의 정치적 이합집산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중도 통합은 지역주의를 넘어서 미래 세대와의 통합을 통해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도개혁 실용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당대표로서 저는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 정치를 극복하고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통해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권 후보가 맞붙게 된 상황도 바로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거대 양당 극한 대결 정치의 상징입니다. 왜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 후보의 왜 국회의원 선거가 대선 후보의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합니까? 너 죽기 나 살기에 한국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한 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저와 바른미래당의 목표입니다. 정치적 세대교체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 패러다임의 교체가 바로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는 세대 교체를 통해 구태 정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영혼을 이뤄내어 그것이 정치 구조 개혁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의 거대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의회가 중심이 되고 여러 당이 대화와 협치로 안정된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구조 개혁입니다. 제가 지난 2016년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오며 주장했던 제7공화국이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열흘간의 단식을 통해 씨앗을 뿌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구조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총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는 정치 구조개혁의 최종 완성을 위한 개헌에 앞장설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미래 세대가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의 중심에 서서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을 끝내고 다당제 연합 정치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영혼을 받들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